어머님이 간 수치가 상승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약과 우리 간 손상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10여 년 전부터 언론에서 한약이 어떤 관에 큰 손상을 준다, 이런 보도들을 상당히 많이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이 일단은 한약을 먹기 시작할 때 약간은 불안감을 가지고 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3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그 대한민국에 있는 한의학 연구원과 전국에 있는 10개 한의과 대학의 부속 한방병원에서 관찰 연구를 2년 9개월 동안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던 1,001명이라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그 환자들이 한약을 15일 이상 복용한 환자들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 수치를 한약 복용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본 결과 그 중에서 99.4%는 정상이고 뭐 현상대로 유지를 하던가 아니면은 간 수치가 오히려 좋아진 그런 결과를 나왔고요. 1,001명 중에서 단 6명만 아주 경미한 간 세포의 손상이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약 0.6% 정도밖에 되지 않다. 또 그것도 50대 이상 여성에 대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은 모두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간 손상이 어떤 유형인지를 알아보니까 약에 의해서 오는 간 손상이 아니라 환경이라던가 개인의 특성에 의한 특발성 간 손상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 6명이 복용했던 한약들을 모두 성분 조사를 해본 결과 간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6명의 환자들을 나중에 추적 관찰을 계속 해본 결과 그 간 손상이 모두 회복이 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약이 간에 손상을 일으킨다라는 그러한 보도는 모두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이것과 비슷하게 스위스와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을 해왔는데 양약에 의해서 간 손상이 일어난 것이 그 발생률이 1.3%, 또 1.4%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약보다도 거의 2배 이상의 간 손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약은 매우 간 손상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무조건 부작용을 나타낸다, 간 손상을 일으킨다라는 그러한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여러 가지 연구들 결과들을 또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이외에도 중국, 일본, 대만, 이러한 나라에서도 사실은 한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간 질환들에 대해서 한약을 아주 많이 응용을 하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을 한번 보면은 중국에서는 2,000명에 대해서 임상 시험을 해봤는데 그 한약이 B형 간염 환자의 AST와 ALT 수치를 모두 낮춰버렸고 또 간의 섬유화라던가 간 변병증을 모두 치료를 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대만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 전수조사로 10년 동안이나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한약이 B형 간염 환자의 총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 한약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또한 알코올성 간 질환에 한약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자생한방병원에서도 이러한 연구를 해왔는데 자생한방병원에서 치료받았던 6,894명에 대해서 추적 관찰을 해본 결과 자생한방병원은 아시다시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94.6%인 6,522명은 간 기능이 유지가 되거나 회복까지 되었다. 특히 한약을 복용하기 전에 간 손상이 있었던 환자들 35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54명은 간 기능이 회복이 되었고 어떤 분들은 완치까지 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면은 2008년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도 또 비슷한 연구를 또 해왔는데요. 그 일산병원에 입원했던 그 환자들 600명을 대상으로 해왔는데 한방병원 300명,
또 양방병원 300명에 입원했던 환자들을 모두 검사를 한번 해보니까 간 기능 검사상으로 토탈 빌리루빈, AST, ALT 검사 결과가 양약과 항약을 복용하기 전 수치의 변화들을 보니까 이상이 나타냈던 경우가 양약이 한약보다도 5배에서 9배가량이 더 높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환자분들이 아주 걱정하는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던가 건강원에서 다려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한의사의 진찰이나 처방이 없이 그렇게 드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간 손상의 위험도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뭐 중금속이라던가 농약에 대한 오염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그렇게 복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어머니가 좀 이명 증상이 있다고 그러셔서 뭐 이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명은 우리 한의학에서는 신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장이라는 거는 귀를 주관하고 신의 구멍이 귀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신장과 연관되어 있는 장기로 보고요. 뭐 이명도 실증과 허증으로 나뉠 수 있는데 실증은 아주 귀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드시고 소리가 아주 크고 손으로 누르면 오히려 소리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허증은 매미 웃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나고 아주 피곤하거나 밤에 더 심해지며 손으로 누르면 작아진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뭐 실증으로는 간화, 담화, 풍열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허증으로는 기어, 혈어, 신호로 볼 수 있고요. 한의학적인 치료로는 침, 또 약침, 또 한약이 아주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증에 따라서 특히 신장 기운을 보호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체질 개선이라던가 화를 내리는 그러한 약들을 많이 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명은 난치 중에 난치입니다. 양방이나 한방이나 그래서 한약을 수개월에서 수년 정도는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뭐 부항이나 뜸이라던가 이러한 치료들도 가능하고 또 기체조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오늘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면은 이명에 좋은 기체조들은 일단은 귀를 지압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귀에도 보면 이문, 청궁, 청회, 또 예풍이라는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자리들을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비벼가지고 손끝으로 지압을 쭉 해주는 방법들도 좋고 또 귀를 잡았다가 당겼다가 놔준다던가 하는 방법들도 쓸 수 있고요. 또 화가 위로 올라가서 이명이 생긴 경우에는 발끝 부딪히기, 발 뒤꿈치는 붙이고 앞에만 이렇게 부딪히는 운동들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뇌파 진동이라고 바로 앉은 상태에서 가슴을 펴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여기서 도리도리 해주시면서 입으로는 이렇게 내쉬는 호흡을 해주면은 머리와 귀 쪽, 이쪽 부분들이 맑아지면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귤을 먹으면 얼굴이 노래지거나 손이 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 어머니 같은 경우도 얼굴을 전체적으로 얼굴 색이 노래서 걱정이 많으신 건데요. 보통은 카로틴 혈증이라 그래서 귤이나 당근 그리고 호박을 많이 드시면 손바닥이 좀 노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또 비타민 A를 과잉 섭취하시면 또 얼굴이 색이 오렌지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현재 어떤 약을 드시고 어떤 음식을 드시고 계신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드시고 계신 음식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또 약을 살펴보시고요. 앞서 임민정 원장님이나 윤미나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약을 드셔서 간 손상이 돼서 GOT, GPT가 더 많이 분비가 되고 또 빌리루빈이 많이 분비가 돼서 우리가 소변색이나 그리고 눈 흰자위가 노랗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어머니 한번 거울을 보시고요. 눈동자가 흰색이다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어머님 증상을 보면 간접 흡연으로도 이렇게 비위가 거슬리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비기가, 지락 기운이 많이 약하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명과 비염이 있으신데
죄송합니다. 이명이 있으신 경우도 간신 동원이라 그래서 신장이 약해서 오신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몸의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고 또 피로가 쌓여 있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작년에 간 수치가 잠깐 올라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정상을 찾으셨을 거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머님이 비염이 좀 있으신데요. 이제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이 되었어요. 따라서 어머니가 비염이 있으실 텐다고 하면 이제 걱정이 되실 텐데 비염 역시 급성 비염, 만성 비염, 뭐 또 혈관 운동성 비염, 위축성 비염 여러 가지 비염이 있는데 어머님이 한의원 가셔서 정확한 진단 받으신 다음에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댁에서는 자목련 꽃봉오리, 피지 않은 봉오리나 그리고 독고마리, 한의학으로는 창의자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느릅나무가 있어요. 유금피라고 하는 한약재인데 이것을 차로 드시면서 한약을 복용하셔서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늘 한약으로 몸 관리하셨는데요. 앞으로도 한약 잘 드시고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혈압은 제가 봤을 때는 고혈압을 약을 드셔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140에 90이 항상 넘는 게 아니라 140에 90 아래로 떨어져 있고 이완기 혈압은 90 이하에 있으시니까 네네. 이거를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요. 예. 하시는 운동은 어떤 게 있으세요? 하시는 운동은 그 주말에 한 번씩 그 산에 등산 한 번씩 하고 등산이요. 등산은 좋고요. 예.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갈 때도 있고 네.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뭐 그 요즘 그 뭐 눈방아 사교 댄스 그걸로 또 운동 몇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주는 하세요? 음주는 저녁으로 집에 와서 일과 마치고 네. 그 노방주 벌술하고 야간문하고 그 30도 되는 그 당금주로 네네. 소주를 한 2잔 내지 석 잔 정도 복용하고 예. 2잔에서 석 잔이요. 예. 거의 매일이요. 복용하고 예. 거의 매일이요. 이 거의 매일요. 네네네. 저녁 잘 적에만 그래 평상시에는 술 먹는 편은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반주로만 드시고 뭐 모임에 가셔서 과음을 하시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그런 건 건강을 없습니다. 위해서 그 야간문주 이걸 드시는 거네요. 예예. 네. 그런 상태에 있으시면은요, 아버님 네. 뒷목이 뻐근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뻐근하고 땡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혈압이 많이 올라가고 간이 열에 많이 차이면 예. 그러면 뒷목도 많이 뻐근하고 피로도 많이 오실 텐데 지금 생활하시는 거 피로는- 봐서는 뭐 댄스도 하시고 또 등산도 하실 정도니까 피로를 예. 느끼시는 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필요는 그 보통 하루에 운전을 하면은 중간중간 한 10분씩 2번 정도 잡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술을 좀 끊자. 예. 네. 지금 아버님 간에 열이 많이 차 있어서 간에 열이 예. 위로 상항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오시는 거거든요. 예. 네. 간이 예. 네. 그리고 그거에 간에 열이 많이 생기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 부족도 있고 음주도 있고 또 흡연도 예. 있거든요. 이제 이런 현상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술을 예.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그냥 금주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야간물을 혹시 드시고 싶으시면 그냥 차로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술에 담궈서 예. 드시지 마시고요. 예.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하는 운동은 혈압이 오를 수 있는 것 중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예. 없애줄 수 있는 거니까 계속 예. 걷는 운동 또 등산 이렇게 하시면서 스포츠 댄스 하시면서 즐겁게 네. 사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구기자나 결명자를 네. 차로 드시면서 한의원에 예. 가셔서 예. 침을 맞으시면 돼요. 네, 한의원에 삼음교나 가서 이런 쪽에 예. 그 간의 열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혈자리에 침을 맞으시면 예. 네, 혈압이 많이 조절이 잘 됩니다. 네, 아버님. 그 얼굴빛이 노랗게 좀 뜬다, 뭐 누렇게 떴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들으시면 내가 간이 안 좋은 게 아닌가, 내 건강이 괜찮은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황달을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요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달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황달이라는 거는 몸에 있는 이제 혈액 속에서 빌리루빈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이 부분이 색소가 피부에 침착이 되게 되는 걸 황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빌리루빈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약이나 음식을 통해서 몸에서 흡수를 한 그 대사가 된 부분들이 빌리루빈이라는 독소를 만들어내고 이 빌리루빈이라는 독소가 간을 통해서 해독작용을 거쳐서 담즙으로 분비가 돼야 합니다. 근데 이 빌리루빈이 우리가 과하게 생성이 되거나 담즙 배설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빌리루빈 수치가 체내에 많이 쌓여서 황달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황달이라는 증상은 단순히 얼굴빛이 노랗다라고 해서 진단할 수 있는 병은 아니고요. 그 감별할 수 있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변 색깔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변을 볼 때 평소에 보는 색깔과 다르게 소변색이 짙다, 갈색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황달을 조금 의심을 더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소변색뿐 아니라 우리 흰자위, 눈의 공막 부분이 노란색으로 침착이 됐다. 이러면 황달일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 얼굴빛이 좀 노랗다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소변 색깔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하나 더 흰자위를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도 정말 노랗다 하면 그때는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 수치하고 시청자 그 상담해 주신 분이 그 간 수치 관련된 수치가 좀 높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간 수치 관련된 수치는 ALT 그리고 AST 그리고 감마 GTP까지 보통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건강 검진을 하고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건강 검진상 결과를 보시고 수치가 괜찮은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네,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ALT라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간 실질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 경변이 있거나 알코올성 간이 있거나 간염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ALT 수치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AST 수치라는 것도 이제 간에 병이 있을 때도 높아지지만 AST 수치는 무리하게 운동을 한 후에도 이제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한약을 복용하고 나서 간 수치가 높아진 게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한약을 드시고 나서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고 해도 2달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몸에서 관해를 해서 정상적인 수치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분은 이제 약인성 간 손상이라고 이제 뭐 한약이 됐건 양약이 됐건 이런 약을 드시고 한 10만 명 중에 1분의 확률로 ALT, AST 이런 수치가 1000 이상 정상적인 수치는 보통 30 이하라고 보는데 이 수치가 1000 이상 급격하게 오르는 분들이 체질적으로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몸에 맞는 약을 잘 처방받아 드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따님이 아직 너무 어린 나이신데 이런 진단을 네. 받으셔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여쭙고 또 어머님한테 도움 드릴 수 있는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따님이 네. 그럼 처음 병원에 내원해서 뭐 검사를 하게 된 뭐 그런 이유들이 있나요? 고등학교 저학년 1학년 때 그냥 감기 증상으로 내과 갔었는데 네. 그 갑상선 초음파를 한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했는데 이제 결절이 있다고. 네네. 근데 결절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서 네. 이제 걱정할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주기적으로 6개월이나 뭐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 뒤에 이제 뭐 한 2년 정도 있다가 갔는데 이제 사이즈가 좀 작아졌다고 그래가지고 네. 별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다시 또 뭐 한 6개월, 1년 정도 만에 검사를 했는데 네. 사이즈가 많이 커져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갑상선도 이제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이제 뭐 대학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염증 수치가 자가 면역 뭐 이렇게 뭐 이상이 있어서 네.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네.
예, 어떻게 정말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어머니. 그럼 네. 1년 사이에 우리 따님한테 뭐 변화가 생긴 부분이 있나요? 뭐 체중 변화가 있었거나, 뭐 스트레스적인 변화가 있었거나,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거나 그런 변화가 된 부분이 있으셨어요? 이제 체중 변화는 거의 없었고 네. 이제 좀 그 학교 다니는데 공부가 이제 좀 힘이 들어서 그게 좀 스트레스가 좀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체력적으로 딸린 거 외에는 이제 다른 거는 없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 그 대학병원에 가셔서 뭐 약 처방을 받아서 지금 드시고 계신 중인가요? 아니요, 이제 기능은 이상이 없고, 네. 예, 기능은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갔다면서 뭐 그러셨어요? 항진이나, 네네. 예,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어머니. 예, 그래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그러면 따님이 자가 면역 이상이 있어서 염증 수치가 높아져 있고 그 크기도 커져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는데 제 네. 생각에는 그 따님한테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 몸이 약한 부위가 타고날 때부터 약한 부위가 다 다르게 체질적으로 타고나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제 몸에서 반응하는 부위들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리 따님은 그 갑상선 부위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라는 게 우리가 몸이 체력이 떨어져 있고 몸이 약해져 있으면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도 내 몸이 건강하고 체력이 받쳐주는 상황에서는 그걸 잘 견디지만 그 힘들어져 있고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같은 스트레스라도 이게 몸에서 과하게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머니. 예,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대학병원이나 다른 데서 다른 처치를 받고 있으신 게 아니라면 따님 몸을 좀 건강하게 해주는 체력을 키워주고 몸을 좀 면역을 강화시켜주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근데 그런 네. 치료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한의학적으로 얘기 드리는 치료는 예를 들어 뭐 따님이 약한 장부가 있다면 그쪽을 좀 보강을 해주면서 예를 들면 뭐 약침 같은 건 제가 자주 사용하는 태반약침 같은 경우에 자기 면역 반응을 이제 올려주고 몸이 체력적으로 보충을 시켜주는 약침이다 보니까 자거 약침 같은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게 한의원에 가면 그런 게 있나요? 네, 어머니. 요즘은 한의원에 가서 뭐 일반 침치료나 뭐 한약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뭐 약침, 봉침, 뭐 자거 약침, 추나 치료 다양한 치료가 있기 때문에 따님 몸에 이제 일단은 확인을 해보시고 뭐 어떤 근골격계적인 문제가 있으신지 아닌 그런 문제는 없는데 뭐 그냥 뭐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따님에게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그 사실 제일 걱정되시는 거는 간 수치가 상승한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보통 이제 간 수치 상승이 간의 병변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간이 망가진 건 아닐까. 그리고 또 이제 내가 한약을 잘 먹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간이 망가진 건 아닐까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간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 꼭 간의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간이 질병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건강검진에서 검사하게 되는 간의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 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그 외에도 생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우리나라는 거의 뭐 스트레스 대국이라고 할 만큼 스트레스를 많이들 받으시는데요.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간 수치가 많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주나 흡연에 의해서도 간 수치가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에 의해서도 그래서 피로가 많이 몰려오거나 그럴 경우에도 우리의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또는 과식이나 과체중을 통해서도 우리의 간 수치가 높아집니다. 특히나 이제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질병에 의한 간 수치를 좀 걱정을 하실 텐데요. 예, 그 부분은 다음 화면 좀 보실게요.
네, 어떠한 내용인가요? 예, 그 어떤 질병에 따라서 간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간략하게 보시면 이걸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앞에 나오는 두 가지 항목인데요. AST, ALT가 있는데 건강검진 혈액검사상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도 사실은 간에 대한 병이 있을 수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없다고 해도 여러 가지 생활적인 여건으로 얼마든지 간 수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한약 얘기를 하셔서 아까 다른 원장님들도 말씀하신 약이성 간 손상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 다음 자료 볼게요. 네. 네.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요? 예, 그 흔히들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게 한약을 먹으면 간이 망가진다, 신장이 망가진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듣기 때문에 네. 그쪽에 대한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약인성 간 손상 원인 약물을 보게 되면 항균제, 우리가 항생제로 알고 있는 항균제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양약들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한약재 중에서도 물론 뭐 대극, 감수, 방기, 우황 뭐 이런 약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간에 조금 무리를 줄 수 있는 약재들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한의원에서 이용을 별로 하지 않고 있는 약재인데다가 정상적인 한의사 과정을 밟은 사람이라면 이 약재는 어느 정도가 적정량인지 그런 가이드라인에 대한 학습이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처방받는 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많이 병원에서 처방받는 예를 들면 엔세이즈 계열, 비스테로이드 계열 소염 진통제라든지 아니면 스타틴, 콜레스테롤 개선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다음에 아세트아미노펜 이게 해열제로도 많이 쓰이고 소염 진통제로도 많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갱년기 여성 분들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에스트로겐 이런 약재들이 상당히 약인성 간손상의 원인 약들로 지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 수치를 좀 낮게 만들 수 있는 평소의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을 가지면 좋을까요? 예, 아까 우선 이것들이 질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우선 지속적으로 만약에 간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병원에 가서 이 원인이 되는 질병이 있나를 검사 받아보는 게 우선이고요. 만약에 그런 검사상 간에 별 무리가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간 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생활 요건들을 하나하나 개선시켜 나가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일단은 금주와 금연입니다. 아까 간접흡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간접흡연도 사실은 흡연과 마찬가지로 간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조금 벗어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충분하게 휴식과 수면을 하시고 또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또 한약도 간의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약재들이 많기 때문에 한약을 같이 복용하신다면 예,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좋은 결과 보실 수 있을 안녕하세요. 것 같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게 나오셨나요? 지금, 아니, 병원에서는 이제 이래 네. 건강검진을 받다 보니까 약을 먹으라는데, 네. 약은 아직 안 먹고 있고, 제가 운동을 해보면서 조금 한번 해보고 좀 나중에 많이 가면은 네. 그때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한약적으로 뭐 이래 한약을 뭐 이래 하면서 운동을 하면 괜찮은 방법이 있습니까? 아, 예, 그 전에요, 어머님. 혹시 그 체중이 조금 나가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에요. 좀 마르신 편이세요? 보통 체중입니다. 보통 체중이시고 그동안 운동은 썩 많이 안 하셨고요. 아니, 운동도 이렇게 꾸준하게 수영을 한다든지, 네. 뭐 수영 가지고는 이래, 그거 운동이 안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예. 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골프로 조금 파크 골프라고, 이제 우리 나이에 하기, 뭐, 그게 괜찮다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또 약물로 이렇게 뭐 조금 하면 좀 도움이 되는 게 있는가 싶었어요. 예. 일단 우선 궁금하신 것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일단은 한약으로도 많이 고콜레스테롤 혈증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대학병원에서 그걸 위해서 따로 개발한 약도 있을 정도로 한의학에서도 많이 네. 그쪽을 치료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것 자체가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담음 또는 어혈에 해당하는 병증이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약을 쓰면 자연스럽게 혈액이 맑아지고 그 다음에 그 콜레스테롤 혈증이 내려가는 수치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그런 네. 것도 있지만 일단 이제 어머님께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게 나오고 골다공증도 있으세요. 네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혈압도 약간 경계에 있으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운동하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네. 정말 잘 생각하신 거고요. 운동을 조금 더 활동량을 늘리신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생활할 때 동작을 좀 많이 하신다든지 하는 걸로도 많이 개선이 되고요. 네네.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한의학적인 한약과 침, 뜸 이런 걸 같이 병행하시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뜸 같은 거 하면 괜찮아요? 예, 어떤 거요? 아, 뜸 같은 거 이렇게 예, 좀 해주면 뜸도 하시면 병행하면 좋은데요. 예, 그 뜸은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한테 시술하셔야 화상 등의 부작용을 좀 방지할 수 있으세요.